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은 이 암호화폐에서 한 10도 정도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어쩌면 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,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꼭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, 주식 등 여러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가 이 로봇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화를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이 주가가 한 4만 1,000원대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79,700원이니까 거의 8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고, 얼핏 보기에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요 자료도 보여드리면서, 요즘 이 챗 GPT가 돌풍인데 이 챗 GPT의 최대 수익 기업은 어디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이 챗 GPT를 만든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자료도 공유를 했어요. 그런데 또 이 엔비디아도 어제 보시는 것처럼 무려 14%나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제가 지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 잘난 척을 한다거나 뭐 픽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수 추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제가 하루에 이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꼭 하는 것이 바로 한 1시간 동안 신문을 읽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뭐 공부할 내용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공유할 내용이 있었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서 공유를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매일 신문을 읽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또 알게 되고, 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, 어떤 것이 이슈나 화제인지 뭐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서 뭐 매수를 하라거나 뭐 매수 추천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.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 코인베이스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캐시우드가 코베 주식을 샀다라는 것을 공유를 하면서 또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 댓글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뭐 제가 여기다가 뭐 매수를 하라 마라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. 그냥 당분간 이 코베 주식은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.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하고 또 저의 생각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어제 이 공유한 기사가 바로 이 기사인데, 이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우는 이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21만 주 정도 추가 매입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것이 한 1320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한 거다라고 하는데, 132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71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꽤 큰 규모로 매수를 한 건데, 그런데 이 캐시우드가 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.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, 요것은 작년 10월 25일 날 나온 기사인데, 이때만 해도 이 아크 인베스트는 6월 이후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단 10,000주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이렇게 2월 23일 날 큰 규모로 이렇게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고, 또 얼마 전인 2월 14일에도 670만 달러의 코베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, 또 더 내려보면 뭐 2월 11일, 또 1월 13일, 1월 12일, 1월 11일, 1월 6일, 12월 30, 12월 28일, 12월 15일, 12월 12일, 11월 18일, 11월 11일, 11월 9일,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이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코인베이스 차트에다가 이 캐시우드가 매수한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보시면 이 FTX 사태가 11월 초에 발생이 됐잖아요. 그런데 그 FTX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 캐시우드는 왜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살까? 그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, 여기 지금 이 캐시우드가 매수한 그 가격대를 보면 이때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40달러, 50달러 선이고, 더 떨어져서 매수한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30달러 선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,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거의 뭐 80달러 선까지도 올라갔는데,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 60달러 선에서도 최근까지도 이런 집중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뭐 눈대중으로 대략 한번 본다면 요 최근에 매수한 평단가가 한 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를 보시면 이때가 10월 기사인데, 이때만 해도 이 아크 인베스트의 매수 평균 단가는 보시는 것처럼 218달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 평단가가 218달러면 굉장히 높았던 건데, 그런데 이렇게 폭락한 시점에 평균적으로 거의 50달러 선에서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폭락할 때 많이 주어 놓으면 가격이 다시 상승 시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이 캐시우드는 이 최근에 이런 집중적인 매수를 해서 이 코인베이스의 평단가를 상당히 낮췄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가, 지금 이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이 코인베이스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먼저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한번 보면,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45%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현재 가격이 아니라 25.2K 최고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53% 정도 올 초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코인베이스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 주가는 작년 연말에서 올 연초에 거의 30달러 선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연초 대비해서 최근에 최고점을 찍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무려 170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170%면 거의 3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최고점이 아니라 이 바닥부터 현재 가격까지 상승률만 봐도 그래도 96%니까 거의 2배 넘는 상승을 한 겁니다. 그렇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아니면 뭐 1월 초에 바닥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바닥이었잖아요. 그렇다면 바닥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까지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61%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변동성보다 이 코인베이스 주식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승률도 이 코인베이스 주식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, 현재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빨리 이 SEC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안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수가 하나의 대안인데, 그래서 지금 이 GBTC의 프리미엄을 보면 아직도 이 마이너스 40%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고,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해도 거의 2배 정도의 이 상승만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GBTC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15일이니까 이 FTX 사태가 터진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이렇게 이 GBTC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11월 15일에 한 31만 주 정도, 이것이 280만 달러 상당으로 매수를 했고, 또 11월 22일에도 GBTC를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, 또 보시는 것처럼 11월 26일에도 GBTC를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한 150만 달러 상당이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11월에 3번에 걸쳐 매수를 했는데 다 합치면 이게 한 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. 그렇다면 이게 원화로 한 78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주식은 얼마나 샀는지 그것도 보면, 보시면 2월 13일에 올해 들어서 2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랬고, 그 이후에 2월 14일에 670만 달러, 그리고 어제
이렇게 1,300만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매수한 금액만 거의 한 4천만 달러 정도 돼요. 그럼 4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억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GBTC는 한 78억 정도 샀고 지금 이 코인베이스 주식은 거의 520억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. 그만큼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이 가격 움직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코인베이스 주식의 고점도 비트코인의 고점과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 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360달러 선이었거든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 이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83%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64%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정고를 간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이 한 69K였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24K니까 정고를 간다 해도 한 3배가 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.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360달러니까 지금이 62달러면 만약 정고를 간다면 거의 5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또 비트코인은 투자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도 딱히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직접 코인을 매수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은 열심히 하는 이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도 불장이 올 것 같아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역시 마땅한 투자처가 많지가 않아요.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새해 랠리 맞은 암호화폐 관련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 몇몇의 채굴 기업도 있지만 당연히 이 코인베이스만큼 대형주가 아니에요. 그러면 이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. 그러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총은 어떨까 보면은 먼저 이 코인베이스의 시총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6빌리언이니까 시총이 한 160억 달러 정도 돼요. 그런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3빌리언,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시총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코인베이스가 거의 한 5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로 간다면 그 어떤 암호화폐 관련주보다 이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또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가 IEX하고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신규 거래소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엊그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이처럼 이 코인베이스는 이것저것 또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. 그러면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옵션 투자자 강세 전망 해가지고 이것이 2021년 초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6개월 만기 비트코인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이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한다라는 얘기고 이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이 2021년 초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상승세에 베팅하는 수요가 하락세에 베팅하는 수요보다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. 이것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하락보다 이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이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.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더 크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.
결국 이 코인베이스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업 가치에 맞게 주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가 많아질수록 코인베이스에 쏠리는 자금이나 이 관심도는 또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나 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알트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비트코인이 상승 시 좀 더 나은 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이 코인베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절대 이 매수 추천은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